안녕하십니까. 스마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승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고요. 어, 되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척추 내시경, 어떤 질환에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척추 내시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자분들이 내원했을 때 척추 내시경을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는 환자분들에게는 다음으로는 신경 차단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과 같이 MRI를 찍은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요추 4번과 5번 쪽에 협착증이 있었던 환자분이고, 이렇게 4번, 5번 분절에 주사를 꽂은 다음에 약물을 투입하는 이런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의 보존적 치료의 이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척추 내시경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게 요추와 경추, 흉추에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척추관 협착증, 똑같이 경추 및 그리고 요추에도 다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을 때 내시경을 통한 유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가 실제로 양방향 내시경을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 카메라, 내시경이 척추 등 뒤쪽으로 들어가고 이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경추에서도 똑같이 제가 척추 내시경을 시행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멍 두 개를 뚫어서 최소 침습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내시경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신 마취를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지 않고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주로 고령 환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께 전신 마취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경막의 마취라는 부분 마취, 그리고 수면을 통해서 이렇게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멍 두 개만 뚫어서 최소 절개 및 그리고 근육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통증 감소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내시경 수술이 끝난 다음에 환자분들 회진을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떻냐고 말씀을 물어보면은 주로 허리가 뻐근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있으면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이 다 가능하신 상태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빠른 회복과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수술했던 케이스와 MRI 등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추간판 탈출증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 추간판 탈출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고, 첫 번째로는 이게 가장 제일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디스크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내시경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서 어,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가운데 이렇게 신경이 있으면은 신경근이라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극심한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제가 추간공 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들어간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이고, 이것 또한 제가 향후에 환자분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5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MRI를 먼저 보시면은 이 MRI 같은 경우에서는 측면으로 찍은 MRI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온 상황이었고요. 다른 뷰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왼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왼쪽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허리 통증과 왼쪽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저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블럭,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신경 차단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해서 내시경 치료를 권유를 했고 수술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척추 내시경의 정말 그 큰 장점들을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에서 지나다니는 이런 미세한 혈관들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시경으로 신경을 이렇게 옆으로 민 다음에 디스크를 노출을 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구 같은 경우에서는 스콥 리트랙터라고 그래서 이 내시경 안에 달려 있는 장비인데, 이 장비로 신경을 안전하게 딱 옆으로 민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술을 끝내고 나오기 전에 이 신경이 잘 감압이 됐는지, 그리고 디스크가 잘 남은 게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실제로 환자분들 수술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RI 보시면은 수술 전에는 5번과 천추 1번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었고,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를 잘 제거했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추간공,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 또한 6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5번과 천추 1번 왼쪽으로 해서 디스크가 이렇게 볼록 터져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뷰의 MRI를 봤을 때 5번과 천추 1번의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었고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신경근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이렇게 신경근이라는 척추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이 신경근 아래에 지금 현재 디스크가 이렇게 꽉 눌려 있어서 환자분의 좌측 하지방사통을 일으켰던 거였고, 똑같이 스콥 리트랙터라는 안전한 장비를 통해서 신경을 보호한 다음에 디스크를 잘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MRI를 촬영해 봤을 때 MRI상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었고, 수술 이후에 잘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환자분은 3박 4일 정도 입원하시고 바로 퇴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요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경추, 즉 목에 터져 나온 디스크 또한 내시경으로 충분히 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4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저한테 신경차단술 2차례 받으셨었는데 하루 정도만 괜찮았다가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고 해서 결국 내시경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경추 6번과 7번 사이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뷰 MRI 봤을 때도 경추 오른쪽으로 해서 신경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완전히 잘 제거를 했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 디스크를 잘 제거한 이후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잘 제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 전후 MRI를 촬영한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6번, 7번 오른쪽으로 해서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와 있었고 잘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협착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황색인대라는 것이 비유와 그리고 골격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논문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발췌를 해갖고 왔고요. MRI를 보시면은 1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정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보이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2단계부터는 증상을 조금씩 환자분들께서 호소를 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주로 약물과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협착증을 잘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신경이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있지만은 이 까맣게 보이는 황색 인대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비유화되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내시경 치료,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은 가운데 신경이 있으면은 양쪽으로 그 황색 인대라는 것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신경차단술 등 또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도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다면 내시경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진과 비교해 보셨을 때도 보이시겠지만은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진 황색 인대와 어떤 이 뼈의 골격의 변화로 인해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그 4단계이고, 이때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색인대, 아까 제가 그 MRI에서 보여드렸던 그 까만색 인대는 어떻게 내시경에선 보이느냐를 제가 촬영을 한 건데요. 보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게 척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 신경 아래에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황색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거를 이 황색 인대를 안전하게 다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감압이 된 신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신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운데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신경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 또한 이렇게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령 환자분들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막외 마취라는 부위 마취를 하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옆면으로 촬영한 MRI상에서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유추 4번과 5번 사이에서 신경이 사실 여기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눌려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그 다른 뷰의 MRI를 봤을 때 여기다 보시다시피 4단계의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고, 수술 이후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신경이 잘 감압이 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회복이 된 양상을 볼 수 있었고요. 환자분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은 걸렸고, 수술하고 나서 3박 4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요추 말고도 경추에서도 추간공 협착증이 있을 때 이렇게 내시경을 통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 MRI 같은 경우에서는 추간공을 잘 볼 수 있게 촬영한 MRI입니다. 보다시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신경들이 잘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6번과 7번 왼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신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협착증이 심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여러 차례 신경치료, 그러니까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내시경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셨고,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을 보게 되면은 이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근을 감압이 된 거를 정확하게 잘 확인을 하고 나서 수술적 치료는 끝나게 됩니다.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후의 MRI를 봤을 때 이 좌측으로 나가는 신경 구멍이 매우 좁아져 있었던 상황이고, 수술 이후에 이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이렇게 펴놔서 그 감압술이 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 전방 전이증 또는 분리증에 대해서 제가 내시경을 통한 유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을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를 수술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똑같이 보존적 치료가 선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있는 환자에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께 제가 수술적 치료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케이스 보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술하셨던 환자분이시고요. 69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유추 4번, 5번 뼈에 4번 뼈에 전방 전이증이 있고,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를 찍었을 때 측면 MRI를 봤을 때 이 전방 전이증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협착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유추 4번과 5번 사이에 신경이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 다른 이미지를 봤을 때도 협착증 4단계의 이런 협착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곳이 디스크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근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이제 이 디스크를 완전히 다 잘 하고, 그다음에 이 신경이 감압된 거를 잘 확인한 이후에 그 인공 디스크를 놓고 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4번 뼈에 전방 전이증이 있었던 거를 인공 디스크를 놓고 나사목 고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 교정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 분리증 환자에 있어서도 내시경을 통한 유압술을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6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제가 이 CT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이 5번과 천추 1번에 이 협부라는 그 뼈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협부고 여기도 협부지만은 5번과 천추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 환자분은 이 협부의 분리증으로 인해서 전방전이증이 나타났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MRI를 봤을 때 추간공을 보는 MRI를 보여드린 거고, 여기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위에는 이렇게 신경이 잘 지나가고 하얗게 잘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5번과 천추 1번 쪽에서는 신경이 눌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자분께서 오른쪽 하지 방사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시경을 통해서요,
이 가운데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신경, 그리고 이곳이 디스크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다 잘 제거를 한 이후에 이렇게 인공 디스크를 2개를 넣고 수술적 치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러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멘트를 통한 그 수술적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후로 봤을 때 요초 5번 뼈가 앞쪽으로 밀려 있는 전방전이증,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 척추 분리증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 인공 디스크를 넣고 나사못을 고정술을 통해서 이렇게 술을 잘 맞췄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앞으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강의 내용은 모두 다 마쳤고요.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여러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했던 케이스들을 보여드렸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회복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게 저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도 현미경을 통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현미경 수술보다는 척추 내시경을 통한 치료가 환자분들에 있어서 더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었던 걸 전 눈으로 몸소 확인을 했었고, 뭐 물론 현미경 수술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척추 내시경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이렇게 척추 내시경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45S님, 감압술 받은 지 3년이 되었는데 수술 전 아팠던 다리 쪽 엉덩이, 대퇴부 뒤쪽 근육 수축증이 심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수술을 받고 3년이 되었는데 현재 다리 쪽에 대퇴부 쪽 뒤쪽에 근육이 많이 수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일단은 수술 이후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제가 일단은 먼저 생각하기에는 근존도 검사를 통해서 혹시나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존도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수술 이후에 재활을 통해서 근육을 다시 한번 네,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서는 특히나 근존도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근육 수축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있는 지금 스마튼 병원은 부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뿐만 아니라 어깨부터 무릎, 그리고 고관절, 여러 관절 질환들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여러 훌륭하신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잘 되어 있어서 수술 이후에 이런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이 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니면 제가 평소에 많이 듣는 질문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디스크 수술할 때, 이걸 일단 추간판 탈출증 환자 케이스 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로 환자분들께서 이제 척추 수술에 대한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 받고 나서 뭐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고, 또는 주변에서는 뭐 마비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 디스크 수술하고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경우에서는 재발입니다. 그래서 재발 같은 경우에서는 일주일 정도 내외에서 7% 정도 확률로 잘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수술할 때도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 때 제일 재발을 잘 하니 누워 있거나 아니면 서 있는 자세를 가장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양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많이 듣는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착증 수술하고 나서 혹시 재발하는 사람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 전방전이증이 다시 뭐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골격 변화로 인해서 다른 부위에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잘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은, 환자분들 처음 왔을 때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모두 제가 수술적 치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첫 번째는 간단하게 먼저 보존적 치료, 즉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이걸로 잘 치료가 되면은 더 이상 수술적 치료를 권하지 않고요. 하지만은 이 꼭 내시경이 필요한 환자분들, 다음과 같이 추간판 탈출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들에 있어서 내시경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멍 2개를 뚫어서 간단하게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경막에 마취라는 부위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제가 수술하는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내시경으로 보면은 이 신경으로 지나다니는 혈관까지도 잘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를 잘 제거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사진을 다 촬영을 해서 환자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내가 어떤 과정으로 수술을 받았는지를 환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좀 더 환자분들의 회복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시경 사진을 촬영을 해서 환자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간판 탈중증 환자들에게도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 협착증 환자들에서도 내시경을 통한 감압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 또는 분리증 환자들에서 내시경을 통한 유압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유압술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